필연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시가총액 1, 2등이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살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대표님, 음. 요즘 반도체 쪽 되게 좋던데 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호재가 겹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이제 빈집이야. 외국인들이 이미 그 전에 이미 비중 너무 많이 줄여놨어.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비중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 예정이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 네. 약세 기조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 투자들이 이제 미국 증시도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미국 증시보다 이제 해외 증시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으로도 최근에 매수가 엄청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우리 국가에서 이제 밸류업 정책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행이 되고 있잖아. 그러면서 저평가 해소 국면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외국인들 눈으로 보면은 한국 비중을 미리 다 털어놨기 때문에 한국 비중도 없어. 많이 들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신흥국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기도 하고 매력적이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 어차피 유동성 풀리면서 다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 증시를 막 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한국 증시를 살 때 얘네들이 1조 들고 와서 사고 2조 들고 와서 사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자기네들이 종목 하나하나 다 집어가지고 사는 이걸 액티브 펀드라 그래. 네. 근데 액티브 펀드 자금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펀드 매니저인데 전 세계 증시를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국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니저들이 많이 이제 추종을 하는 게 인덱스 펀드를 많이 추종한단 말이야. 그게 MSCI 인덱스라고. 그럼 MSCI에서 대신 이제 이머징 국가의 종목을 살 때는 비중 몇 프로 사라. 그러니까 너 전체 자산 대비해서. 그리고 이머징 국가 안에서 중국 몇 프로, 한국 몇 프로, 대만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딱 구분을 다 지어줘. 그럼 한국 증시를 사잖아. 한국 증시 살 때 거기서 삼성전자 비중 몇 프로, 하이닉스 비중 몇 프로. 거의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다 형성이 돼 있겠지.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 바스켓 매매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라 그래.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와자착 살 때, 그것도 큰 금액 가지고 살 때, 그때 액티브로 일일이 하나하나 사는 자금도 물론 있지만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와.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시가총액 1, 2등이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살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급등이 나왔는데 수급 보면은 거의 다 외국인이 다 끌어올린 거야. 물론 기관도 사긴 했지만 결국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매수세가 진행이 됐다.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결국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본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여기서 업황까지 돌아서는 딱 그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거야.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업황이 확 돌아섰는데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냐면 낸드 쪽에서 시작이 됐어. 낸드 가격이 막 갑자기 막 치솟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동안은 AI 학습이었다면 이제 AI 추론으로 이제 발달하는 단계로 가. 그럼 거기서 낸드가 많이 필요하다. 낸드 사용량이 많아져. 그렇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아가는 거고, 지금 미국 빅테크 중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샌디스크야. 걔네들 차트를 한번 봐보면 여기서 이제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도 한번 가서 보면 네.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론 최근에 차트 보면은 뭐 급등주 같아. 그 작전주 막 상한가 땅땅땅 가는 그런 종목들처럼 급등세가 나오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에서도 메인을 잡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딱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국내에서 최대 주도 섹터로 그냥 일주일 만에 탁 자리를 잡은 상황이다. 이게 눌림목 없이 음. 계속 올라가 버리던데 그러면 이거 따라잡아도 돼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따라잡아도 된다고 보는데,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게 단기적으로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한 일주일 만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기 부담스러울 수 있지.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갖다가 3등분을 해. 그래서 일단은 눈 감고 3분의 1을 사. 산 다음에 며칠 기다려봐. 근데 마이너스가 됐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지. 단가를 낮추기 전략. 근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1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한 3-4번에 걸쳐서 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 이럴 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된다라고 그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제가 질문이 있는데 음. 항상 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음. 삼성전자가 좋냐, SK 하이닉스가 좋냐. 물론 둘 다 좋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어떤 게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이슈로 따지면 엔비디아의 HBM이 결국 납품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뭐 콜 테스트 통과했다는 루머도 나오고 뭐 하는데 아직까지 공시 나온 게 없잖아. 근데 이전에도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가 꺾이고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HBM4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놨다라고 주장하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HBM4도 결과적으로는 거의 자기가 거의 독점식으로 지금 현재 스타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한 게 하이닉스 입장이잖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둘 다 사서 들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컬 테스트에서 삼성전자가 또 배제가 돼. 그러면 그때 삼성전자를 팔면서 하이닉스에 불타기.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는 통과됐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 그다음 마이크론 조금 들어가다가 이제는 3자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3개 다 받는 게 낫지. 왜냐면 그래야지 자기가 가격 협상력이 높아져. 지금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엔비디아가. 네. 하이닉스가 이 돈은 줘야 돼요 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잖아, 대체자가 없으니까. 네. 근데 엔비디아는 무조건 삼성전자가 기술력만 된다 그러면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퀄이 떨어졌다, 진짜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제 납품한다, 결론이 나면 그러면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가 엎어야지. 그러니까 일단 둘 다 들고 가다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하이닉스를 엎을 거냐 삼성전자 엎을 거냐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되겠다. 아, 그냥 불타기 해버리면 된다라는 그치. 말씀이시죠. 팔면서 타는 거지. 그럼 대표님, 음. 그럼 삼성전자 뭐 좋은 내용 나오거나 SK 하이닉스 좋은 내용 나오면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지. 지금 텔레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텔레그램에서 그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재 시장에서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 시장, 그다음에 우리 시장 끝나면 저녁에 이제 우리 시장 브리핑, 이런 식으로 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계속, 뭐 나름 고급 정보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오랜만에 또 저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